인물들의 깨달음을 공유하는 시간, 유창혁과 함께하는 토크멘터리 수담 한판. 유창혁의 특별한 수담, 오늘의 주인공은요,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를 이곳 평택까지 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좀 먼 길이죠? 아니요. 너무나 반가운 마음으로 한 달음에 달려왔는데요. 사실 평택 이곳은 저희에게 조금 익숙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블레인시티 팀을 운영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네. 사실 그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 항밖에 잘 몰랐는데 예,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평택이 이게 수도권의 제일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주로 사시는 분들은 평택이 오히려 좀 약간 낯선 감이 좀 있고 지방에 내려갈 때 이렇게 지나가는 경유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가지고 평택을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평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분들께 우리 사장님께서 먼저 인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평택 도시공사를 맡고 있는 강팔문 사장입니다. 평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의 제일 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지방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있으신 것 같고요. 평택은 이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성장하는 도시입니다. 기업이 많아지고 있고요. 또 주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역동하는 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오늘 이런 자리가 이렇게 마련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평택을 자랑할 수 있는 저희 도시공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사장님의 이력을 보니까 네. 그 엘리트 코스만 걸어오신 것 같은데 네. 그건 아니고요. 네, 본인의 이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부한 분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학은 이제 연세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해서 대학원은 서울대하고 그다음에 영국에서 버밍엄대학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은 이제 국내에서 또 했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리고 1978년에 이제 행정고시에 합격해서 22살에 그때 합격을 해서 해군장교로 갔다 와서 네. 주로 건설교통부에 한 30여 년 근무를 했습니다. 2009년에 퇴직을 해서 공기업 사장을 여기가 5번째 지금 맡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경영을 잘해서 국가에도 보탬이 되고 도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CEO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남들은요, 그 사장 자리에 올라가는 거, 사장님 되는 거 너무 어려운데 5번이나 하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건설교통부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건설교통부 저는 뉴스에서만 조금 들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사장님께서는 무엇을 좀 익히고 또 배우셨는지도 궁금해요. 뭘 익혔나기보다는 너 무슨 일을 했냐 거기서. 월급 받아먹으면서 뭐 했냐? 이걸 물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행정고시 합격할 때 1, 2차 시험이 서류 공부하는 시험이 있고 3차는 이제 면접 시험이 있거든요. 고위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이 뭐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잘못 말하면 떨어지잖아요. 네. 말 잘해야 되는데 하고 긴장을 하면서 행정학에 있는 얘기를 했어요. 고위 공무원은 창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네. 또 고위 공무원이 되면요 민주적 리더십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딱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국심이 있어야 한다고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공무원 30년 동안 그때 어찌 보면 애국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거기 때문에 국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국민을 사랑한다는 거고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애국심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해야겠구나. 그걸 금과옥조로 여기고 공무원 30년을 공무원을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공무원을 하면 열심히 일을 하고 났지만 나중에 보면 아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걸 또 많은 분들한테 설명도 하고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한 적도 있지만 공적 업무는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아주는 건 딱 한 명 있습니다. 누구요? 나 자신. 뭐 보상이 별로 없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그때 했던 일은 그냥 중요한 것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일들이죠. 1988년에 올림픽이 끝났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 당시 주택 가격과 전국 토지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로 제가 이제 국토부 공무원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관련 분야 토지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토지 공개념 제도를 이제 도입을 했었습니다. 개발 이익을 환수하고 동시에 네 군데 신도시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분당, 일산, 평촌, 삼본 뭐 이런 이게 최초 신도시입니다. 일기 신도시로 시작을 하고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땅값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공시지가제도 또 도입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건 사무관 때 일이고요. 나중에는 이제 과장 때는 해외 나가서 건설 교통관으로 말레이시아에서 대성안에서 근무하면서 거기 해외 건설 지원도 하고 또 국장 되고 본부장 되고 하면서는 또 주택 정책이나 국토 정책 등에도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아무도 잘 모르죠. 어딘가에서 이름 모르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노고도 나름대로 있었다. 이런 걸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맞아요. 이렇게 그 애국을 하시는 분들이 네. 계셔서 우리나라가 있는 거고요. 뭐 의뢰 공무원은 그래야 되는 거니까요. 또 그러긴 하거든요. 그간의 희생과 노력이요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가 가장 기억납니다. 공직은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 아까 그 자질,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사모님 프로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네. 갑자기 말을 아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바둑은 뭐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극복을 해야 되는 뭐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세계대회 나오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애국심도 발휘하고 하지만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자기와의 끝없는 싸움이라고 있습니다. 끝없는 싸움 아주 멋있는 말씀을 딱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우리 사장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공부를 멈추신 적이 없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공부는 끝없이 한다. 형이학적으로 본다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조금 고상하게 조금 형이상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멍청한 공무원이 돼서는 안 되죠. 아까 애국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멍청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공부를 해야죠. 자기 수련을 하고 닦아 나가야죠. 그래야 국민들이 덜 힘들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셨는데 그 공부하신 것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그 공부하는 것 자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전문성이 강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한 일을 맡으면요 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를 빨리 익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론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에 관해서.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왔다면 그 이론을 습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요. 또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몇 달 거쳐서라도 날 새서라도 저녁에 집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무를 통해서 업무를 빨리 캐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도 무장을 하고 그래야지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상대방과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설득도 하고 하는 역할 등을 해갈 수가 있고 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민들께서 또 믿음도 갖게 되기 때문에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은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고향에서 또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 배경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행정고시를 공부를 할 때 공부할 때는 꿈이 있어야잖아요. 너 왜 고시 공부하냐? 그러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건 꿈이 아니잖아요. 이런 꿈을 꿔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때 제 꿈은 시장 군수가 되어서 조그마한 지자체를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고 싶다. 사실은 제가 그 꿈을 꿀 때는 임명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어느 날 이제 지방자치가 강화되고 하면서 선거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꿈을 덮어놨죠. 근데 어느 날 제가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네. 전화가 왔어요. 네. 오. 4월에 국회의원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익산이 보궐선거를 하는데 거기 보궐선거에 익산시장으로 나올 생각이 있느냐. 나오면 인재 영입으로 해서 밀어주겠다. 네.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슴이 갑자기 떴어요. 뜨거워졌구나. 네, 뜨거워졌어요. 네. 야, 내 어렸을 때 꿈을 실현하라는 그런 뜻인가? 이게 네.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제안이 오지? 네. 그래서 가슴이 막 그날 저기 뛴 거예요. 오, 그래서 네. 그날 하루 저녁 고민하다가 그날 밤에 집사람을 설득을 해야죠. 아, 집사람을 설득하잖아요. 네. 선거 여성들은 선거 나오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공무원 예. 부인들은 더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날 밤 그날 새벽까지 설득을 해서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전화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익산으로 데려가서 2달 전에 그것도 그래서 낙선을 했습니다. 근데 뭐야 제 능력도 모자라고 2달 만에 선거 나오는 예. 게 제정신이냐고 나중에 예, 뭐 예. 그러더라고요. 예. 너무 짧았네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그 당시는 민주당이 전라남북도에서 완전 완패를 했어요. 네. 그때 그 와중에 제가 2달 만에 당선되기가 어려운 거죠. 네. 제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래서 그때 그런 꿈을 꾸다가 낙선을 하고 딱 접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오. 근데, 사실 네. 사장님 같은 분이 좀 공직을 하셔야 되는데 뭔가 좀 정치 공직 이런 또 이미지하고는 또 안 맞는 느낌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너무 점잖으시고 예, 사실은 옳은 길을 그렇습니다. 가시는 분들이라서 예. 근데 그 전에 또 우리 화성도시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셨을 때 네, 마법 경영으로 굉장히 유명하셨다고요. 네, 그 네. 마법 경영 어떤 경영인가요? 우선 그 앞에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9년에 공직을 그만두고요. 첫 번째 간 곳이 건설근로자 공제이사장입니다. 네. 근데 아까 건설근로자 공제에는 건설 근로자들,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되게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금을 모아놨어요. 제가 또 공무원 때 또 같이 만드는 데 참여를 또 했었고 네. 거기 이사장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만들고 나서 몇 년 후에 간 건데 운영이 좀 약간 좀 엉망이더라고요. 네. 투자도 잘못하고 있고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그 일도 별로 하고 있는 일이 없고 3년 동안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서 사업을 성공시켜 가지고 투자를 잘해서 이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좀 알게 됐어요. 네. 공무원들은 그 알기 어렵거든요. 예, 이제 전문가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해서 이익을 많이 냈어요. 이익을 많이 내니까 그 돈으로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근로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네, 했어요. 한 30여 예, 가지. 훌륭하시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네, 예. 그러다가 임기가 돼서 한국철도협회에 가서 상임부회장으로 좀 있는데 화성도시공사에서 오라고 연락이 와서 연락 온 이유가 화성도시공사가 생긴 지 6년이 됐는데 청산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 회사를 사업을 네, 잘못 예. 행해가지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해라. 청산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그때서 저를 찾아서 혹시라도 뭐 좀 낫지 않을까? 뭐 경험이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이 와서 제가 응모를 해서 그걸 맡았어요. 네. 2014년 10월에 그걸 맡았는데요. 제가 1년 만에 정상화 시켰습니다. 대단하시네. 정상화 시키고 흑자 내고 그래서 언론인들 모아놓고 이제 큰 소리를 한번 설명을 네. 했죠. 예. 쭉 설명을 하니까 1년 만에 망한 회사를 어떻게 살리냐. 그래서 마법 경영, 뭐 마이다스의 손, 네, 예. 구원투수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죠. 지금 지역 경제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 예, 사장님 생각에는 그 지역 경제 그런 쪽이 이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되게 크게 나누면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잖아요. 네, 서울은 비워야 한다. 네. 수도권은 비워야 한다. 비워야 한다. 지방은 채워야 한다. 네. 그러니까 비워야 할 곳도 있고 채워야 할 곳이 있다는 얘기는 회피한 거예요. 예, 예. 둘 다 채워야 되고 둘 다 비워하려면 복잡해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비워야 할 곳이 있잖아요. 수도권을 비워야 한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많은 기능을. 그래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큰 땅덩어리가 아니에요. 예, 예. 그냥 대한민국 전체를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다. 아. 이게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예. 그래야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 지방의 어려움도 해결되고 수도권의 집값 많이 오르는 것도 해결되고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해요. 답답하죠.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야기가 좀 더 쏙쏙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화성에서 이곳 딱 평택으로 오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여기는 상당히 그래도 해피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왜냐하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또 기업도 계속 이쪽으로 집적화되고 있고 네. 지역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소위 기회의 땅입니다. 이 평택은 뭘 하든 아이들을 교육을 하든 와서 일자리를 갖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저는 기회의 땅이다 생각이 우선 들고 다행히 또 거기다가 도시공사가 제가 와봤더니 단단해요. 직원들도 훈련이 좀 잘 돼 있고 또 평택시도 도시공사를 잘 활용해 왔고 또 계속 흑자를 조금씩은 내왔고 좋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할 일은 뭐냐? 이 좋은 회사를 그냥 또 좀 더 좋은 회사 만들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맡은 일 중에는 정말 쉬운 일이에요, 이게. 저로서는. 그래서 이거 막 말년에 막판에 이제 사장도 너무 오래 했잖아요. 지금 16년째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행운에 이런 좋은 도시공사를 맡았냐 하는 네. 생각을 제가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작년 올해 한 4,500억씩 흑자가 계속 나고 있고 그래서 일부는 시에 저희가 돌려드리기도 하고 이익을 돌려드리기도 하고 또 좋은 사업을 하려고 많이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많은 분들이 도시공사는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LH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선. LH에서 하는 일을 평택시 안에서 하고 있다 생각은 우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단지 만들고 주거단지 만들고 관광단지 만들고 또 민간들과 함께 다른 조그마한 프로젝트들을 해나간다. 아파트도 짓기도 하고 이게 뭐 되게 LH 하는 일하고 비슷하다. 규모가 지자체 범위라는 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마법 경영 또 별명 중에 뭐 구원투수 이런 별명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다들 손을 댔는 족족 다 잘 되잖아요. 그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함부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거. 영업 비밀인가요? 이게 우선은 저는 어느 조직을 맡으면 제가 앞장서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려고 하고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은 중요한 점이 뭐가 따르냐면 책임이 따라요. 내가 책임져야죠. 저는 책임지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게 두 가지 우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리더십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리더십이 하냐? 존중과 존경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직원들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 안 놓습니다. 아무리 아래직원이라 하더라도. 되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갑질이니 무슨 희롱이니 뭐 이런 거 볼 때 보면요. 존대어를 쓰면서 그거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개는 말을 낮춘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존대어 쓰는 거예요. 이런 공적인 만남에서는 항상 존대어를 써야 돼요. 그러면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래서 이렇게 존중해야 한다. 존중을 해야 존중받죠. 그다음에 두 번째 존경은 저는 존경받으려고 정말 노력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리스크 테이킹도 사장이 리스크 테이킹 안 하면서 하라면 하겠어요. 내가 하면은 다 존경하죠. 그리고 내가 전문 지식을 가져야 존경하죠. 전문가로 열심히 일도 해야 존경하고 책임도 져야 존경하고 그러지 책임도 안 지고 하면서 열심히 일만 하라고 하면 존경 안 하잖아요. 존중하고 존경받으면요. 그렇게만 만들어 놓을 수만 있다면 알아서 다 잘해요. 정말. 굳이 그 뒤부터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같이 서로 의견 논의해 가면서 서로 일이 잘 되게 만들 수 있어요. 힘들질 않아. 이게 되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CEO 하는 일이. 근데 그 일을 잘 안 하고 일이 잘 안 되고 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남들은 다 어려워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뭐 쉽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하면 되거든요. 네. 되거든요. 그러면 알아서 다 열심히 다 일해 주니까 그거 다 얼마나 하면 좋아요. 다 사장님 될게요.
그만큼 어려운 일을 정말 몸에 밴 습관처럼 잘 해내가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또 이런 비결들이 쌓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곳 평택도시공사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또 있을까요? 평택이 아까 일자리도 많고 뭐 또 주택도 많이 지어지고 있고 해서 네. 그 GRDP도 전국에서 뭐 1, 2 안에 들고 뭐 이런 도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젊은 도시가 화성과역이고요. 예, 예. 그래서 뭐 아주 되게 좋은 지표가 아주 좋은 도시입니다. 네. 그런데 네.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이 현대의 도시는 즐거운 도시여야 돼요. 즐거운 요소들을 많이 갖춰줘야 되는데 평택이 그 부분이 좀 약하다. 저는 제가 이제 그래서 저희 관광단지도 만들고 하는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네. 도시공사 사장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겠다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도 그 평택이 그 꿀재민 도시라고 하죠. 네. 재미거리가 많은 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이 꼭 올 겁니다. 아유, 기대하도록 가까운 하겠습니다. 시간이요. 네. 이제 살짝 이야기를 좀 넘어가 봐서 바둑 이야기로 한번 네. 본격적으로 네. 한번 네. 들어가 볼 네, 텐데. 이제 전문 분야 이쪽으로 이제 네, 아유, 맞습니다. 아니, 우리 사장님께서도 바둑을 좀 두실 줄 있으시죠? 유사원님 앞에서 바둑 뛴다 소리는 참아 못하겠고요. 네. 자, 좋아하죠. 네. 그래서 또 우리 바둑과 인연을 맺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또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됐나요? 제가 여기 사장으로 오고 나서요. 여기 평택에서 매년 평택시장배 전국 바둑대회를 합니다. 네. 제가 바둑을 좀 진다는 말을 듣고 여기 협회에서 저를 초대를 했어요. 이제 호기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야, 프로기사를 내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네. 그래서 갔더니 안영준 프로가 계시고 경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영준 프로하고 한번 졌어요. 뛰고 나서 그때 양재호 사무총장께서 네, 예. 같이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는 과정 속에 평택도 그 조금 바둑으로 조금 참여할 길이 뭐가 없을까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바둑을 좋아하니까 네.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많이 보는 프로가 그 여자 바둑 리그를 많이 열심히 봤었거든요. 네. 제가 그 당시까지만 네? 남자는 안 보시고. 남자 프로는 네. 너무 차이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너무 너무 이해가 안 이제- 돼. 예, 근데 여자 프로는 이해가 조금 되는 부분이 그나마 좀 있어서 그래서 여자 프로를 좀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때까지는 김은지 선수의 그 팬이셨구나. 팬이었어요. 네. 그래서 김은지 선수 이겨라, 최정 이겨라,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 바둑 리그에 대한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됐고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택의 바둑이 보다 저변이 확산되는데 기여도 되면서 또 동시에 우리 도시공사에 도움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146만 평인데 아주대병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캠퍼스도 들어오고 또 주택단지도 있고 산업용지도 있고 이렇게 복합 산업단지인데 그 지금 분양식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필요하다. 딱이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변도 확대하면 내가 좋아하는 바둑의 저변도 확보하면서 브레인시티 홍보도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좀 참여하면 안 되겠느냐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더니 기꺼이 우리 양지호 총장님께서 그걸 귀담아 듣고 계시다가 연락이 오셔서 저희가 평택 브레인시티 팀으로 해가지고 네, 시작을 맞아요.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계기가 그렇게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뭐 첫해 정기 리그에서도 우승을 하시고 네. 물론 아깝게 참패 결정전에서 준우승을 했지만은 네. 거의 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떠셨는지? 그때 김주아 선수하고 스미레 선수가 제가 팬이 이제 스미레 선수 팬입니다. 지금은. 말씀 잘하셔야 돼요. 네. 지금은 스미레 선수 팬인데 두 선수가 원투펀치로 해가지고 13승 1패씩을 아마 했을 거예요. 해가지고 리그에서는 우승을 해서 대단히 저희들이 인커리지가 됐죠. 기분이 좋고 막판에 이제 첫 패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조금 속상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안영준 감독한테 했더니 나는 근데 전화할 때는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좀 어렵겠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위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제가 단장을 맡고 있으니까 네. 단장으로서 책무를 해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선수들이 다 울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그냥 코가 내가 지금도 코가 찡하려고. 네. 이제 눈물이 그냥 나도 같이 나네요. 그래서 그러냐고 잘 내라고. 야, 이게 우리가 리그가 중요하지 챔피언스 뭐가 중요하냐고. 네. 리그에서 우승자가 참다면 산 우승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우리 격려를 하고 네. 끝내긴 끝냈는데 아마 가장 아쉬운 사람들은 아무리 선수들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올해는 이제 단장을 이제 우리 본부장한테 제가 아깝지만 네, 양보하셨어요. 양보를 네. 했습니다만 네. 처음 창단을 하고 나서는 제가 맡아가지고 좀 잘 이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참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수 만날 때마다 TV에서 볼 때하고 실제 보는 모습하고 다르더라고요. TV에서 볼 때는 바둑 뛰는 모습을 보면 강인해 보이는데 네. 만나서 보니까 그냥 어린 소녀야.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참 따뜻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수들한테는 그냥 따뜻한 눈길만 하고 그냥 안영준 감독한테만 좀 격려를 자주 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적 거둬서 되게 우리 좋다. 우리 너무 부담 주지 말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게임에 임하도록 시합에 임하도록 그렇게 해라는 이런 말들을 많이 나누고 했죠. 네. 네. 그럼 뭐 사장님은 바둑은 또 어떻게 배우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예.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네. 저희 고모부님이 옆 근처에 사셨는데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바둑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뒤에서 보면은 야 너는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봤어요. 그랬더니 네. 눈에 익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친구들하고도 줘보기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우리 고모부한테 저 바둑 한 수 한번 적어줘요. 네, 그랬죠. 오, 네. 그랬더니 한 몇 개월 지나서 그랬더니 바둑 줄 아냐? 그래서 네, 줄 줄 안다고. 줬는데 제가 졌어요. 예. 당연히 지죠. 네, 당연히. 그래서 예. 저 좀 분이 나잖아요. 이거 이게 또 열심히 해서 이겨야지. 그러면 또 가서 또 좀 배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또 몇 달이 또 됐는데 이겼어요. 그때는 또. 그래서 그때 그게 계기로 해서 이제 바둑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아마니까 취미 생활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틈틈이 이제 공부하는 틈틈이 한 번씩 바둑을 두게 됐고 그러다 또 한참 바둑을 놓았었는데 이제 최근에 좀 두는 편이죠. 네. 저 잠시 후에 우리 유창혁 사범님과 대국을 이제 펼쳐야 되는데 오늘 자신 있으신지. 프로 구단을 뭐라고 했냐면 입신이라고 했습니다. 입신하고 붙으면서 인간이 그것도 평범한 바둑에 있어서는 평범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럼 뭐 열심히 돼야죠.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열심히 돼야 되고 버킷리스트라고 있잖아요. 제 버킷리스트에 차마 넣지도 않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으니까. 또 번거로움을 또 무릅쓰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우리 유사원님께도 대단히 미안하면서도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뭐 바둑 TV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대국도 하시기 때문에 오늘 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드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두 분의 아주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 대 강팔문 평택도시공사 사장님과의 넉점 젖바둑을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을 맡은 윤현석입니다. 네, 오늘 바둑은 넉점 젖바둑인데요. 지금 흙에 붙이는 변화, 젖바둑 정석이라고 불릴 만큼 젖바둑에서 많이 등장하는 정석 진행인데요. 가장 간명하면서도 무난한 그런 정석 진행을 선택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강팔문 사장님께서 이 넉점 젖바둑을 대비해서 좀 많은 준비를 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좀 포석구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좌기 쪽에 이어서 우상기 쪽에서도 붙이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뭔가 좀 복잡한 변화를 좀 피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간명하게 정리하는 전략 괜찮아 보입니다. 유창익 구단이 굿자를 해서 좀 더 변화를 구했고요. 예, 여기서도 흑이 굿자하는 수 정수입니다. 예, 지금 흑이 굿자 했을 때 백이 밀어가는데 여기서는 이 젖혀가는 수가 보통의 진행입니다. 예, 그러나 젖혀가는 것은 백이 이곳을 끊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흑이 늘었는데 유창익 구단은 한 번 더 밀어서 뭐 흑이 이곳을 응수해 준다면 아마도 이런 식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변 쪽 백의 모양을 키우겠다는 전략이고요. 네, 이번이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세 번의 대결에서 유창익 구단이 바둑 실력만큼 젖바둑 실력도 상당히 강하다는 걸 또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젖바둑이라면은 좀 난전을 이끄는 경우가 많은데 유창익 구단은 난전을 이끌기보다는 무난한 진행을 하면서 또 승리를 가져가는 또 젖바둑 실력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오늘 바둑에서도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예, 백이 우변 쪽을 갈라쳤고 흑의 입장에서도 이곳을 다가와서 집을 만들었는데 유창익 구단이 부처간수 응수타진이죠. 흑이 이곳 한 점을 잡을지 아니면 실전처럼 이곳을 후퇴할지 흑의 응수여에 따라서 백은 다음 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고요. 만약 흑이 이곳을 끊어왔다, 젖혀서 한 점을 잡으려고 했다면 이곳을 끊고 이곳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유창익 구단은 두 칸이 아니라 세 칸을 전개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두 칸 전개하고 이곳을 늘어서 알기 쉬운 진행을 택했고요. 예, 여기서는 이제 흑이 둘 수 있는 수는 이곳 있는 수 그리고 우하기 쪽에 뭐 눈목자 둬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수 또 하나는 상변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흑이 지켜두는 수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예요. 이곳 끊어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수긴 하지만 지금 초반이고 큰 곳이 많습니다. 이곳에 백이 끊어가는 수의 가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한 10집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한다면 근데 이것보다는 이 눈목자 굳힘의 가치 이곳은 제가 볼 때 한 20집 정도의 가치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상변 쪽에 이곳 침입하는 수도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수는 누구나 지키는 것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바둑의 가치로 따진다면 이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눈목자나 이런 곳의 가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백이 붙여서 귀를 젖혀서 지금 실리 쪽을 선택했고요. 여기서는 흑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뭐 가장 무난한 수는 이곳 단수 치고 이곳 있고요. 흑이 늘고 이런 식의 밀어가는 진행입니다. 그러나 흑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상변 쪽에 백의 큰 모양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는 이 백의 모양을 견제하는 그런 진행을 택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흑이 백의 이 호구되는 이것을 늘었는데 이것은 발이 좀 느린 수입니다. 이 수는 뭐 백이 반대로 호구 치는 수가 아주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뭐 흑이 느는 수 나쁘진 않지만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날일자 하게 되면 백의 이 상변 쪽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백을 좀 도와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까운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곳의 형태는 백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라 하면 지금 흑이 나오고요. 이곳을 끊어가게 되면 이곳 단수가 선수기 때문에 백은 양단수의 형태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이 먼저 끊어갈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곳 하나 단수 치고 이런 곳을 늘게 되면 백은 이곳 귀를 받아야 되는데 이곳을 흑이 선수로 끊을 수 있다면은 뭐 이곳을 둔다든지
아니면 이런 곳을 들여다보고 이 상변 쪽을 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의 약점을 어떻게 노릴지도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곳에 끊어가는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곳에 침입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뒷맛을 노리기는 더더욱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런 곳은 끊어서 백이 어떻게 응수할지 물어보는 것도 좋은 수순이고요. 네, 지금까지는 뭐 강팔문 사장님께서 뭐 큰 실수 없이 아주 무난하게 지금 잘 투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는 상당히 공격적인 수예요. 지금 이 백안점을 아주 크게 공격하는 수인데, 근데 지금 이런 수는 이 반대쪽인 우변 쪽의 백돌이 약하다는 가정 하에서는 강력한 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백안점의 공격을 보면 이 수보다는 이런 곳이 더 나아요. 지금 이 수를 둬서 백을 압박하는 것이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씌워가는 수도 좀 공격적인 의미는 있지만 사실 이 백돌이 크게 공격당할 돌은 아니에요. 워낙 이 흙의 모양이 크고 백에 탄력 있는 모양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흙의 공격은 상당히 좀 공격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속 없는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동수 입장에서, 그러니까 동수와의 대결에서 이런 공격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지금은 넉점 젖바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격을 하기보다는 이 백도를 공격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흙이 씌우고 백이 한 칸을 뛰게 되면 사실 흙이 이곳을 한 칸 뛰었을 때는 이 하변에서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과정에서 흙이 집을 만들 수 있는 이 모양 쪽으로 백도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흙이 공격에 실패했을 때는 집으로 손해거든요. 결국 실속 없는 공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공격보다는 이런 식으로 둬서 백을 중앙으로 내몰면서 공격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나 이 이후가 중요합니다. 뭐 지금까지는 뭐 흙의 공격이 잘못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 이후에 백을 어떻게 공격하냐에 따라서 이 공격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섣불리 이런 것을 끊어가는 것은 백돌에 탄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차단하지 않고 이것을 늘었고요. 근데 흙도 약점이 있어요. 지금 백이 이런 것을 붙여서 끊게 되면 흙이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백이 이곳이 선수가 된다면 이곳에 한 집, 그리고 뭐 이런 곳에 또 한 집이 나기 때문에 백은 자체에서 아주 알기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행만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진행된다고 가정한다면 흙의 공격은 실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백이 수습에 성공했지만 사실 넉점 젖바둑에서 뭐 이렇게 정리된다면 흙도 뭐 크게 뭐 손해를 봤다거나 뭐 큰 실수를 했다거나 뭐 그런 진행은 아니에요. 뭐 여기서는 백을 좀 더 강력하게 공격하면 좋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되고, 그건 무슨 수인가요? 아니 이건 당연히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막아서 백이 나오더라도 끊게 되면 이 백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런 쪽에 뒷맛은 있습니다. 그러나 흙이 한 점을 잡고 백이 찌르면 흙이 찔러서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무조건 이 백 두 점을 잡았어야죠. 이 두 점을 잡지 않고 이렇게 살려준 것은 집으로 손해가 큽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수를 백이 잡게 됐어요. 이곳의 처리는 흙의 좀 과감한 공격을 선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공격에 좀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흙이 포인트를 많이 잃은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흙이 큰 실수가 없었기 때문에 흙의 우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은 이거 눈목자를 해서 실리를 차지하면서 이 좌상기 쪽 흙도 아직 완성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흙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흙도 지금 이곳이 두 집이 나진 않았지만 백에게 큰 공격을 당할 도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흙은 이곳을 젖혀서 늘게 되면 이곳에서 두 집 낼 수 있는 안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에게 이곳을 빼앗기더라도 이곳 날일자를 하게 되면 또 이곳에서도 집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흙의 입장에서는 크게 이 돌에 대해서 당장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백이 이 중앙 쪽에 씌우는 수를 두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씌우는 수를 둔다면 또 이 중앙 쪽에서 집을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도 강팔문 사장님께서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숙고하는 모습인데요. 사실 흙도 지금 두고 싶은 곳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곳 띄어서 이 한 점을 살리는 수, 그리고 귀 쪽을 젖혀서 늘고요. 자체에서 안장하는 곳. 이곳은 자체로도 큰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을 흙이 두어 놓게 됐을 때는 이곳 단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흙이 나오고 이곳 끊고 이곳 나와서 이 백의 약점을 흙이 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백도 상당히 좀 이곳 약점이 신경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흙의 이 수는 좋은 행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흙이 이렇게 둘 거라면 이 수보다는 이곳 한 칸 뛰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흙이 이곳을 한 칸 뛰었다고 하더라도 백의 포위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흙이 이곳 한 칸 뛰게 되면서 백이 구자를 함과 동시에 좌상기 쪽 흙돌에는 또 안 좋은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흙도 이곳에 대한 보강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흙도 이 자리가 상당히 집으로도 크고 흙돌에 대한 안정도 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행이 된 이후에 백이 이런 식의 공격을 해왔을 때 흙은 어떻게 수습할지 이 수습책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마도 유창혁 구단은 흙이 이런 식의 사는 쪽을 택하게 된다면 이 공격을 할 겁니다. 지금 흙의 선택은 귀 쪽을 지켜두는 수 아니면 이곳 한 칸 뛰는 수 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손길은 이쪽을 갔거든요. 네, 지금 이쪽을 밀어서 선수 활용을 했고 뭐 그 교환은 뭐 크게 악수는 아닙니다. 네, 지금 자체에서 살기보다는 좀 중앙 쪽으로 둬서 이 흙 두 점에도 좀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고요. 유창혁 구단은 이곳이 뭐 선수라고 봐야죠. 반대로 흙이 두게 되면은 이곳이 집으로도 크고 사실 이 우변 쪽 백도 아직 완생은 아닙니다. 흙이 이런 식으로 씌워가게 되면 이 백도 아직 못 살아 있기 때문에 좀 흙에게 공격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유창혁 구단이 저처 연수도 끝내기를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백돌의 삶을 확실히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환을 하지 않았을 때는 흙이 이곳 치중하고요. 뭐 이곳 둘 때 나간다든지 사실 이 주변 흙이 두텁기 때문에 흙이 이런 식의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끝내기를 겸해서 선수 활용을 해둔 것입니다. 사실 이 상수들이 이런 교환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끝내기 외에 또 다른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교환을 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금 유창혁 구단이 이곳 저처 연수도 집으로 상당히 큰 곳이었고요. 근데 이 교환은 아까운데요. 제가 아까 이 귀 쪽에 흙이 젖혀서 느는 수가 크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흙이 이곳에 돌이 오게 되면 흙이 끊고 느는 뒷맛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환이 오게 되면 흙이 귀 쪽에 젖혀서 느는 수가 오더라도
이 끊어가는 뒷맛을 놓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뒷맛을 없애는 악수 교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환은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죠. 흙이 언제든지 돌 수 있는 교환이기 때문에 좀 악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이 이곳에 돌이 왔을 때 그때 해도 이 교환은 늦지 않거든요. 글쎄요. 지금 흙이 이곳을 끊고 이곳 끊은 수, 뭔가 백 모양의 약점을 노린 수긴 한데 지금 실전처럼 백이 가만히 늘게 되면 아무런 뒷맛이 없는 곳입니다. 좀 불필요한 교환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정확한 술기가 필요합니다. 뭐 감각적으로 백이 엷기 때문에 이런 식의 뒷맛을 누리는 것은 백도 이런 대응 수단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런 교환이 악수가 될 수 있거든요. 날일자하고 뭐 이곳 밀어가나요? 그리고 뭐 이쪽 씌워가는 수도 크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자리가 상당히 두터우면서도 중앙에서 흙이 또 집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바둑이 흑백 간에 어렵습니다. 정말 어디에 둬야 할지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집으로 큰 자리를 몇 군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우상기 쪽에 이거 붙이는 수도 크고요. 그리고 좌상기 쪽에 뭐 젖혀서 두는 것도 큰 곳이고, 그리고 중앙 쪽을 이런 식으로 눌러가는 것도 뭐 큰 자리로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전에 밀어가는 수도 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 중앙 쪽에 한 칸 띄는 수, 이 정도가 가장 눈에 띄는 큰 자리로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유창익 구단이 이곳을 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흙이 이런 식의 씌워가는 자리가 좀 큰 곳이기 때문에 먼저 한 칸을 띄었고요. 실전처럼 흙이 받아준다면 이 교환은 백의 활용이 되겠죠. 지금 뭐 이곳 젖혀서 이곳까지 정리를 하겠다는 거네요. 유창익 구단은 이곳이 크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집 차이가 지금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아직도 흙이 약간은 우세를 지키고 있지만 좀 앞으로의 진행을 생각한다면 강팔문 사장님께서 앞으로 좀 진행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끝내기에서도 뭐 10집 차이는 금방 좁혀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흙이 조금은 지금 우세한 형세고요. 근데 그 차이는 크지가 않습니다. 이건 아닌데요. 지금 이 는수는요, 보통이라면 느는 수죠. 근데 지금 백이 느는 수가 선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는수는 큰 자리가 아니에요. 이 수로는 이곳을 띈다든지 중앙 쪽을 뒀어야 되는 것 같고요. 유창익 구단이 이곳을 굿자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 한 수로 보여집니다. 반대로 백이 이곳을 씌우게 되면 이 이 중앙 쪽 흙 7점이 위험해집니다. 그렇죠. 그 수는 놓칠 수 없는 자리죠. 이 자리가 너무 아파요. 사실 이 느는 수를 두지 않았다면 백이 늘었을 때 흙이 이곳을 받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흙이 둔다면 느는 곳이 아니라 이곳을 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단수는 가치가 작기 때문에 백이 단수했을 때 흙이 손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끝내기를 많이 당합니다. 지금 이곳 당하면서 흐름이 좀 백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지금 미세하지만 형세가 좀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찝었고, 구수가 된다면 이렇게 이어서 사실 백이 이것을 패로 버틸 수는 있었는데요.
유창현 구단은 지금 팩감이 좀 부족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냥 이어서 정리를 했고 사실 백이 패를 해서 이길 수만 있으면 좋은데 패를 해서 지게 된다면 백도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어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다음 큰 곳은 이 중앙이죠. 이제 뭐 웬만한 곳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고 이제 집으로 큰 곳이라면 이 좌상기 그리고 중앙 뭐 이 정도로 보이네요. 지금 유창현 구단이 밀어간 수는 상당히 두터운 수고요. 그리고 만일 백이 이곳을 젖혀 있게 된다면 이 젖혀 있는 수가 집으로도 크지만 이 흙 전체의 생사가 좀 달려 있기 때문에 만일 백이 이곳에 한 수 더 오게 된다면 이 흙도 못 살기 때문에 중앙으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흙이 가야 될 곳은 이곳이에요. 네, 이곳은 집으로도 크고 이 흙돌의 생사를 확실히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시급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막원수는 작은 곳인데요. 왜 이곳이 작은 곳이냐면 백이 이곳을 찌르지 않습니까? 흙이 맞게 되면 백이 붙여서 끝내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흙이 이곳을 백이 찔렀을 때 후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 수의 가치는 아주 작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곳을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곳에서 집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곳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 끝내기가 쉬운 듯 하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끝내기는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 계산을 정확히 하고 끝내기를 해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창현 구단이 큰 끝내기를 지금 거의 다 뒀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도 백이 상당한 이득을 받고 이 붙여서 두는 것도 선수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 젖혀 있는 곳 여기도 백이 차지를 했어요. 여기서는 흙도 응수를 잘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이곳이 아니라 뭐 이런 쪽 같아요. 사실 흙이 이곳에 맞게 된다면 뭐 흙돌이 이곳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백이 이곳을 밀게 된다면 흙이 이곳에 돌이 있을 때는 별다른 끝내기가 없어요. 근데 흙이 이곳을 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백이 젖혀간다면 흙이 이렇게 꼬부려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집으로 흙이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백이 뚫는다고 하더라도 이 중앙 쪽은 흙이 뭐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받는다고 한다면 돌이 이곳에 있든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한 응수는 이곳을 띄어서 받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두 점을 살릴 수는 없거든요. 단수 치고 늘고 이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큰 자리를 유창현 구단이 대부분 차지를 했고 그리고 이 부분적인 형태에서도 지금 강팔문 사장님께서 조금씩 손해를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집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바둑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강팔문 사장님께서 뭐 이 젖바둑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이 젖바둑 정석을 선택하시면서 바둑을 좀 쉽게 풀어가겠다는 그런 전략을 짜고 나오신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는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큰 실수 없이 무난하게 진행하셨는데 그런데 이 바둑의 흐름을 좀 바꿔놓은 것은 좀 공격에 실패해요. 백이 이 하변 쪽에서 삭감을 왔을 때 너무 강하게 공격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흙이 실속을 챙기면서 백도를 공격하면서 실익을 챙기는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백이 하변 쪽에서 수습을 하고 보니까 흙이 실속 없는 공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흐름이 흙이 좀 손해를 많이 보게 되면서 차이가 많이 좁혀졌고 그 이후에도 흙이 조금씩 실수가 나왔고 그리고 끝내기에서도 조금씩 손해를 보게 되면서 지금은 차이가 좀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바둑을 좀 복귀해 보면 역시 가장 좀 후회가 남는 부분은 아마 이 하중앙 쪽 변화일 것 같습니다.
지금 유창혁 구단은 이제 두터운 곳을 지금 정리해 나가고 있고요. 네, 이제 뭐 어려운 곳은 없습니다. 사실 끝내기에서 좀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뭐 어려운 곳은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크게 손해 볼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장 끝내기만 남아 있는데요. 뭐 여기서는 뭐 이거 굿자 하는 수, 그리고 지금 이런 곳도 작지 않은 곳입니다. 반대로 백이 먹여치게 되면 뭐 이런 곳을 백이 다 선수로 둘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큰 곳이고요. 그리고 뭐 이곳 끝내기도 있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곳 끝내기. 네, 유창혁 구단이 그곳을 끊어가죠. 네. 네, 유창혁 구단이 좀 알기 쉽게 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둑은 좀 강팔문 사장님께서 아쉬움이 좀 남겠습니다. 예, 뭔가 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형세에서 조금씩 좀 뒤처졌거든요. 그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중앙 쪽에서의 지금 공격 실패를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돌을 거두면서 유창혁 구단의 100불계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유창혁 구단이 지금 4연승을 거두게 됐고요. 네, 강팔문 사장님, 조금 아쉬움도 남고, 네, 역시 지금 복귀를 하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 뭐 그래도 뭐 무난한 바둑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멋진 한판 잘 봤습니다. 정말 너무나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장님 오늘 대국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유사부님하고 바둑을 오늘 이렇게 두기 전에요. 네. 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세계 최강의 공격수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네. 그래서 수비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먹은 게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마가 죽거나 하는 일은 없었는데 공격수에 대해서 방어를 했으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집이 모자란, 그것도 많이 모자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 검색을 안 했을 걸 그런 후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아무튼 유사부님하고 아주 즐거운 그런 수담을 나눠서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이고 네. 버킷리스트에 올라가 있지 않은 버킷리스트가 오늘 하나 해결했다 네. 하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사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의 아쉬움이 묻어나시는 네. 것 같은데 네. 인터넷 검색을 괜히 했어요. 안 했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무서움증이 생겨가지고 제가 네. 다음에 또 기회에 네. 또 멋진 수담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모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일단 뭐 사장님이 그 바둑 내용도 기본기도 잘 되어 있고 뭐 훌륭하게 잘 두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방송되고 그리고 프로기서들하고 대국하게 되면 네.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게 오늘은 좀 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좋은 시간이었길 기대를 해보면서요. 네. 혹시 사장님 마지막으로 네. 하고 싶으신 말씀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바둑 TV 애청자거든요. 네. 바둑 TV 앞으로 열심히 보면서 기량을 좀 더 다져 나가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또 우리 바둑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우리 바둑기에도 많은 응원과 관심도 우리 사장님께서 주시면 저희가 더욱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하는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